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이슈가 안정화되고 또 어닝 시즌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 주간 단위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 다우지수는 0.19% 소폭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 나스닥 지수는 0.91%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회복하긴 했었는데요. 먼저 호재 쪽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유로존 의회까지 속속들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폴트를 면하게 됐고 이제 20일부터 그리스 은행은 영업 재개에 또 들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내적인 지표들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물가 안정세에 대한 회복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주택 지표도 좋았습니다.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8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이날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세까지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악재 쪽으로 보게 된다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가시화됐다는 점은 지수의 추가 상승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0.19% 소폭 내리면서 18,086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소폭 내렸지만 다우지수 주간 단위로는 1.8%의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반도체 기술주가 호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지수를 견인했기 때문인데요. 지수 주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 전환하면서 0.11% 올랐고요. 2126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단연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종목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이날 장에서는 구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고점 조금 더 높이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5,210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주간 단위로도 상당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이 주간 단위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우려감에 소폭 흔들렸지만 실적 시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대외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유로존 의회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German Parliament approves Greek bailout negotiation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독일 연방 하원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통과시켰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정확한 투표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찬성이 439표로 가장 우세했고요. 반대가 119표, 또 기권이 30표가 나왔는데요. 이 투표에 앞서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에게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3일 타결한 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은 어렵지만 그리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의회 역시 이날 구제금융안에 찬성하는 구제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잇따라 협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의회들이 잇따라 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곧 유럽 재정 안정화기구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71억 6천만 유로의 긴급 자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유럽중앙은행의 부채인 35억 유로를 갚을 수 있게 돼 디폴트 우려에서도 벗어나게 됐는데요. 또한 20일부터 그리스의 은행권이 다시 문을 연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지표들은 모두 양호했는데요. 따라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이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물가 지수가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nflation edging toward Fed 2% goal.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폭스 비즈니스는 연준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6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2%인데요. 1.8%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지와 식품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폭은 전월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5월 상승폭이었던 0.1%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가솔린 가격이 상승했고 운송 서비스와 상승 또 식품의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와 가까워지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이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한 크리스 윌리엄슨 마르키트 수석 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근원 CPI가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루크 틸리 윌밍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늘 나온 CPI 지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완벽한 지표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로 또 외신 소식은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해 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7개 종목이 올랐고 22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1개 종목은 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이날 하락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인텔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고요. 제조사인 보잉과 소매 판매 존슨앤존슨, 월마트가 하락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IT 섹터들 좋았는데요. IBM과 애플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지었고 골드만삭스 그룹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인텔이 이날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요. 금요일장에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쉐브론 텍사코가 1.4% 내렸고요. 엑손모빌이 0.5% 하락에 그쳤습니다. 소매 판매 섹터도 일제히 좀 내렸는데요. 존슨앤존슨, 월마트, 나이키 모두 내림 시세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IBM과 애플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우지수 내에서에 있는 기술주들도 탄력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부진한 실적에 따라 0.6% 내렸던 골드만삭스 그룹은 이날장에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개의 종목 머크사만이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주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 섹터의 힘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1.54%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쪽은 에너지 섹터 그리고 소매 판매와 금융 섹터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탄력이 좋았던 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구글입니다. 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후에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2분기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예상치를 웃돈 결과 보여줬고요. 정규장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표와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까지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서 이날 투자 심리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6%의 급등, 주간 단위로는 25%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시죠. 페이스북입니다. 구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날 실적 기대감 반영이 됐습니다. 이 페이스북 내에 있는 페이지에 구매 버튼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이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는 4.5%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주간 단위로는 8%, 금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어닝 시즌 진행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특징주 다시 한번 외신 통해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구글에 의한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글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날 주가가 무려 16%나 폭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Google share price hit all-time high.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구글의 주가는 무려 16.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루만 이 시가총액이 무려 650억 달러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날 하루 주가 상승으로 회사 공동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재산은 무려 각각 40억 달러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나스닥 역사에서 하루 만에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로 기록에 남게 됐는데요. 이날 전날 장 마감 후에 구글이 우수한 실적을 공개한 것이 이날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구글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3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이었던 34억 달러를 웃돌았고요.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역시 주당 6달러 99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6달러 70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광고로 인한 매출이 11%나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함께 이후 전화회의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 루스 포랏이 회사의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증시 상승을 더욱더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미국의 장난감 회사죠. 마텔의 주가는 이날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바비 인형 매출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ttel swings to a loss as Barbie sales drop.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텔은 2분기에 순이익이 1,1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비 인형 매출 부진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됐는데요. 이 기간 마텔의 바비 인형 매출은 무려 19%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의 영향을 제외하고서라도 바비 인형의 매출은 11% 감소했습니다. 바비 인형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7개 분기 연속 있는 일인데요. 특히 이 바비 인형이 마텔의 가장 주된 수익원인 만큼 회사는 매출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바비 인형과 같은 장난감보다는 온라인 게임과 또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겨울왕국의 엘사와 같은 새로운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바비 인형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크리스토퍼 싱틀레어 마텔 회장은 이런 트렌드에 부합해 기술 회사들과 제휴를 맺는 방법과 또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이날 마텔의 주가는 3.34%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흐름은 소폭 흔들렸습니다.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이후에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숨고르기 양상을 이어갔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0.31%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0.4% 내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공급 우회 장세 우려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배럴당 0.01%, 소폭입니다. 2센트 내리면서 50달러 89센트 기록했고요. 금값은 금리 인상 우려감 점차 가시화되면서 5달러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온스당 1% 넘게 급락하면서 1,131달러 90센트를 기록한 양상이었고요. 곡물 가격 이날 모처럼 만에 좀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부실당 2% 넘게 내리면서 4달러 3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몇몇 반도체 종목들 흔들리면서 0.23% 내려갔고요. 공포지수가 1%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104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되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 시세 이어졌습니다. 전날보다 7원 10전 내리면서 1원 70전 내리면서 1147원 50전 기록했고요.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97레벨대 유지됐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서 한 주 내내 좀 비가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늦은 오후부터 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는 계속해서 좀 더운 날씨에 이렇게 비까지 오면서 좀 다소 좀 습하고 후텁지근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